안녕하세요. 주말 면대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주무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인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주무기관과 기관 성격을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의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설립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설립 목적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역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컨설팅 및 협업 조직화 지원, 업종별 특화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 및 경영 지원,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융자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소상공인 전통시장 현황 조사 및 정책 연구 등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코로나 정책 자금을 집행한 곳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었습니다. 소비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이나 정부의 정책 자금을 운영 관리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에 가장 관심이 많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과 같은 사업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금융에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지만 교육과 컨설팅, 경영에 관한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목표 및 전략 부분 중에서 전략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과제로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기반 구축, 소상공인 혁신 성장 촉진,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 안전망 확보, 고객 중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이나 소상공인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소상공인 혁신 성장 촉진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가지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시장 경영 혁신,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등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2020년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창업보다는 소상공인 성장 지원처럼 예산이 늘어난 이 창업 우선보다는 창업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나 소상공인 특화 지원 같은 사업의 예산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도 2019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2018년도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국내 창업 교육이나 아이템 제공, 상권 정보 제공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려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209억 원으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16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79억 원이었던 데 비해서 2020년에는 85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는 부분에 이제 지원의 방향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업 목적을 살펴보시면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조직화, 협업화, 공동 마케팅을 지원해서 자생력을 제고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857억 원입니다. 이 중에 경영 지원 관련해서 121억 원, 역량 강화 80억 원, 협업 활성화 부분이 207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에 313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나 중소 슈퍼 지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은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소상공인 특화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모든 사업은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부분이 면접에서 질문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및 취업 전환, 그리고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중요한 부분은 재기 교육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재기 교육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이 사업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입니다. 소상공인 포털을 구축해서 소상공인별 1:1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준비된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주간 행사나 소상공인 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간편 결제인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페이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장단점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장경영 혁신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했던 경험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규 사업인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소상공인 상점에 접목시켜 소상공인의 서비스 경영 혁신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17억 원으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이 사업은 성과에 따라서 더 예산이 늘어나고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 상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